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개조한 듯한 VIP룸 안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광경들이 나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여러 쌍의 커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일부는 이미 깊은 스킨십을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위스키를 마시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약간 구석진 곳에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반쯤 벗은 나체의 모습으로 뱀처럼 서로의 몸을 휘감고 있는 커플들도 보였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의 쾌락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몇몇 커플들은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움직임이 방 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침구 위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이 광경을 보며 나는 충격과 흥분,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소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의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성적 판단력은 이미 흐려진 지 오래였고 본능적인 욕구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변의 뜨거운 열기와 은밀한 소리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나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무너뜨렸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우이고 53세입니다. 제 아내 서지연은 50세이며 우리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슬아의 자녀가 2명 있는데 장남과 차녀 모두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둘만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아내는 마치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서로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아파트가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고 아내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대화라고는 고작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라는 형식적인 말뿐이고 그마저도 끝나면 각자 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출근할 때면 현관문까지 배웅해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퇴근길에 종종 아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아나 장미를 사들고 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쳤고 매일 밤 손을 잡고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한강공원이나 올림픽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저녁에는 아내와 달콤한 막걸리나 청포도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늦잠을 자다가도 서로의 온기에 눈을 뜨곤 했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작은 거실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포옹하고 키스하며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아이들을 외가에 맡기고 강원도나 제주도로 둘만의 로맨틱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둘만 남게 되자 마주 보는 순간마다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생일조차 잊어버려 아 오늘이 생일이었구나 하며 쓸쓸히 되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처럼 다정하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미 너무 멀어진 거리감 때문에 그저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 보내야 할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서로를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내는 늘 가정을 위해 헌신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시중은행에 입행하여 결혼 후에도 정직원으로 일했고 처자의 출산 후에는 가정을 위해 기꺼이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급여는 나쁘지 않았지만 서울 생활비와 교육비를 고려하면 빠듯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는 통장 잔고와 자녀들의 성적, 학원비에 관한 이야기로만 채워졌고 부부로서의 애정 표현이나 진심 어린 소통은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지금도 그때의 무거운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특별한 날에는 삼성동 코엑스몰이나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곤 했지만 그런 로맨틱한 순간들도 이제는 10년 넘게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로 회사 일에 집중도 못하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도 예전만 못하고 같은 부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한숨만 나오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아내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곧바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끔 밤에 오랜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잠자리에 든 아내에게 말을 걸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이들도 독립했으니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하지만 아내는 항상 대형마트 일정이 바쁘다며 쉴 시간이 없다고 하며 저의 제안을 회피합니다. 아내의 그런 태도가 혹시 가정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부부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중 우연히 한 잡지에서 특별한 광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무심코 펼쳐본 잡지에서 눈에 띈 것은 부부교환 파티에 대한 작은 안내문이었습니다. 다소 수상해 보이는 지역 정보지에 부부간의 매너리즘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수상한 광고가 다 있나 하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문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부교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자극했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부부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에도 그 광고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이 불법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자극이 어쩌면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왜곡된 욕망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잡지에 있던 카카오톡 아이디로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부부간의 매너리즘을 해소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은 행동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 커플스 클럽이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답장이 왔고 구체적인 모임 날짜와 장소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진지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부정이나 배신 같은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하물며 부부교환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은 그녀에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다소 무모하지만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에게 강남에 새로 오픈한 고급 한정식당이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거짓말이 너무 성급하고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낯선 장소에 데려가서 그곳의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혹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기대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심하게 들었지만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결국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밤 최대한 자연스럽게 내가 특별한 한정식당을 예약했어. 주말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를 모임 장소로 이끌어낼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말 저녁 아내가 대형마트의 파트타임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가자. 맛있는 한정식당인데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라고 재촉했습니다. 아내는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라며 의아해하면서도 오랜만에 제가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제안한 것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의 특급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제 손은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호텔 앞에 차가 멈추자 여기가 한정식당이야? 호텔 아닌가?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최근에 오픈한 고급 한정식당이 호텔 안에 있어라고 둘러대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자 그곳에는 현대적이면서도 은은한 한국적 디자인의 간판이 있었고 성인 모임 접수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도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리셉션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예약한 강민우입니다. 라고 말하자 한복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의상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쌍의 부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모두가 어딘가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두 명품 정장이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차려입은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세련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으로 제 귓가에 민우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잠시만 기다려봐. 일단 앉아라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잠시 후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의 주최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매너리즘을 해소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는 특별한 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알렸습니다. 주위에서는 기대감 가득한 박수와 흥분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우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돌아갈 거야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해. 하지만 우리 관계를 위해 한 번만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었어. 라고 간절히 간청했지만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지금 당장 나가자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현장의 스태프들과 몇몇 참가자들이 다가와 진정하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러셨어요. 구경만 하시면서 천천히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중재했지만 아내는 완전히 경직된 표정으로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당연했습니다. 완전히 기습적으로 데려온 것이니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미안해. 하지만 우리 부부를 위해서야. 나는 이제 이런 관계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고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행사 진행이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자 여러분 각자 그룹으로 나눠서 교류를 나누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설득할 시간도 없이 작은 테이블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몇 쌍의 부부가 착석해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는 불쾌한 듯 고개를 숙이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한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수트 차림의 세련된 외모였습니다. 부인 처음이시죠?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며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난처해하면서도 아니 아내가 아직 납득을 못했는데 라고 대답하자 그 남성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무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잠시 대화라도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박준호 씨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채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 몇 분만이라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강압적으로 아내의 팔을 잡아 별실 쪽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잠깐만요. 너무 강압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항의하려 했지만 주변의 관리자들과 다른 참가자들이 걱정 마세요. 단순한 대화일 뿐이에요. 라며 나를 제지했다. 결국 아내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준호 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가슴이 무거웠지만 주위 사람들은 준호 씨는 이런 자리의 베테랑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며 밝게 웃었다. 나는 도대체 뭐가 안심이 된다는 건지 라며 속으로 초조해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준호 씨의 팔에 이끌려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때 강남에서 유명한 피부과 원장이라는 이면희 씨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세련된 말투 그리고 은은한 샤넬 향수 냄새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 VIP룸 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에는 이미 여러 쌍의 커플들이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개조한 듯한 VIP룸 안이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광경들이 나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여러 쌍의 커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일부는 이미 깊은 스킨십을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위스키를 마시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약간 구석진 곳에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반쯤 벗은 나체의 모습으로 뱀처럼 서로의 몸을 휘감고 있는 커플들도 보였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의 쾌락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몇몇 커플들은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움직임이 방 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침구 위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이 광경을 보며 나는 충격과 흥분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소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의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성적 판단력은 이미 흐려진 지 오래였고 본능적인 욕구만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주변의 뜨거운 열기와 은밀한 소리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나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무너뜨렸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었다. 대기업 임원인 준호 씨와 함께 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내가 그녀를 이런 곳에 데려온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희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도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떠신가요? 라며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 공간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 듯 했다. 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잠시 접어두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네. 라고 짧게 대답하자 현희 씨는 천천히 다가와 입술을 포개왔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과 다른 커플들의 소리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각에 나는 냉정함을 잃고 현희 씨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세련된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현희 씨는 소파에 앉은 내 무릎 위로 올라와 더욱 깊은 키스로 이끌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강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육체의 쾌락에 취해 눈물이 흘렀다. 이 순간이 마치 꿈인 것만 같았고 내 몸 전체가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에 활기가 되살아났고 흥부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의 외로움을 한꺼번에 보상받듯 여러 번 절정에 도달했다. 현희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이 충격적인 경험에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준호 씨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행복한 순간을 뒤로한 채 아내에 대한 걱정을 안고 방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준호 씨와 함께 걸어오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녀의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에 창백했던 얼굴은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아마도 아내도 준호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내 역시 나를 피하듯 시선을 돌린 채 지나쳐갔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첫 부부 교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각자 다른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최악이야 라는 말만 남기고 침묵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내는 분노를 넘어선 무기력함에 빠진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밤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됐어.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역시 죄책감과 후회로 가슴이 아팠다. 다시는 이런 곳에 가지 않을게라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지만 아내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기고 대화를 거부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어떻게든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모임에 다시 초대가 있지 않았어? 라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가지 않을 생각이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더니 나는 한 번 더 가보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욱 놀라 왜 그러는 거야? 전에는 그토록 싫다고 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는 다른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지난번처럼 당신이 일방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가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연함이 묻어났고 저는 그저 알았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모습의 아내를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자발적으로 모임 재참가를 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거부했던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혹시 준호 씨와의 첫 만남에서 특별한 감정이나 경험을 느낀 것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욕망이 깨어난 것일까요? 저는 그 진실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말도 속임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모임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여러 쌍의 부부들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안내를 맡은 분은 다시 오셨네요. 사모님의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라며 상냥하게 물었고 아내는 침착하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올 때의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숨을 거칠게 내쉬며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땠어?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그저 그랬어라고 애매하게 답했지만 아내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번에도 모임 연락이 왔어?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곤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다고 하던데라고 말하자 우리 꼭 가자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그녀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격렬하게 거부했던 모임을 이제는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준호 씨와의 첫 만남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모임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 역시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아내 또한 준호 씨를 비롯한 다른 남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통의 부부라면 질투심이나 불안감이 들 법도 한데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런 거잖아라며 담담하게 말하고 심지어 나도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즐기려고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25년간 알아온 성실하고 보수적인 아내가 아닌 새로운 즐거움에 빠져든 열정적인 여인으로 변모한 것 같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가하게 된 아내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 듯한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대형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모임이 있는 날이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화장과 의상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고 압구정 로데오의 부티크에서 구입한 원피스들 사이에서 고민하며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상을 고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모임 장소에서는 여러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녀 역시 그들의 관심에 우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했습니다. 제가 다른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내는 주로 준호 씨나 다른 신사분들과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녀의 모습은 상기된 얼굴과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만족감이 묻어나는 숨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올 때면 아내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 라고 속삭이듯 말하거나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하여 긴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깊이 있는 대화는 줄었지만 아내는 전에 없이 행복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특별한 상황이 비정상적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원만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도 밝은 목소리로 다음 모임은 언제야? 혹은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부부의 신뢰가 깊어진 것이 아닌 단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육체적 친밀감은 줄었지만 모임에서 얻는 만족감으로 인해 아내는 더 이상 일상에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꿈꾸었던 로맨틱한 부부관계의 회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대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다음 모임은 어떻게 준비할까? 또는 준호 씨와는 어떤 약속을 잡을까? 와 같은 겉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주제들 뿐입니다. 자녀들이 방문할 때면 우리는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며 그들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우리의 이중생활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제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우연히 접한 부부 모임 정보에 이끌려 아내를 속여서 데려갔고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로 눈물을 흘렸던 그녀가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듯합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참여자가 되어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이며 저 역시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준호 씨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상상하면 질투심이 치밀어 오르지만 저 역시 비슷한 상황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 은밀한 모임으로 밤을 보내고 기가하면 말없이 각자의 침실로 향합니다. 낮에는 아내는 백화점에서 저는 회사에서 일하며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숨겨진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이제는 이 생활을 중단할 의지도 용기도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는 합의하에 계속해서 은밀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부관계의 매너리즘을 극복하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파멸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밤의 여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